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17일 재헌절날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명상으로는 에밀리 디킨슨의 Hope is Sting with Feathers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 예상 1%를 크게 하야하는 0.4% 성장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세계 식량 위기를 초래했던 국제 밀 가격이 최근 5개월 내 최저로 급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인도 인구가 내년 중에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 보도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2년 전에 영국 기상청이 발표했던 2050년 일기 예측과 다음 주 일기 예보가 매우 유사하다는 보도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시는 에밀리 디킨슨의 Hope is Sting with Feathers, 희망은 날개가 달린 것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s GDP growth misses expectations in second quarter. CNBC 뉴스 보시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 예상 1%를 크게 하야하는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재악화로 경제 봉쇄 활동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오른쪽 이 사진을 보면 방역복 입은 사람만 보이고 행인은 없죠. 경제활동 부문별 동향을 보면 6월 중 산업 생산은 3.9%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예상 4.1%를 하야하였고요. 6월 중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쇼핑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판촉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온라인 판매는 8.3%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고정자산 투자는 6.1% 증가했는데요. 예상 6%를 살짝 상회했군요. 6월 중 고정자산 투자는 0.95%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설비 투자는 5월 수준 또는 소폭 증가한 데 그쳤고 주택 건설 투자는 5.4%나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요. 연초 5개월간 작년 대비 4% 감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6월 중 실업률은 5.8%인데 소폭 실업률이 완화되는 추세네요. 그러나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19.3%로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통계청은 0.4%나마 어렵게 이룩한 성취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상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둘째로 감소하는 국내 수요, 셋째로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넷째로 외국의 금융 긴축 정책 강화입니다. 한편 투자 은행들이 중국 경제를 전망한 걸 보면요, 성장률 전망 중간치가 3.4%로 나옵니다. 그동안의 그 성장률 전망을 꾸준히 하향 조정해 왔었죠. 근거는 역시 코로나 관련 통제 강화로 경제 활동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지난 3월 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 목표는 약 5.5%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온건한 경기 회복도 예상을 하네요. 참고로 중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을 표로 가져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요. 2020년 코로나 발발로 이제 크게 마이너스 역성장하다가 그 후에 빠르게 회복하더니 다시 작년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중국 경제 핵심 지표들을 한번 짚어보죠. 지난 주말 이엔화 환율은 6.75입니다. 달러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5.5%입니다. CPI 물가는 2.5%입니다. 6월요. 그리고 기준금리 LPR은 3.7%입니다. 지급준비율은 평균 11.25% 유지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6월 중에 979억 불 흑자입니다. 계속 괜찮죠.
경상수지는 1분기 중에 889억 불인데 경상수지가 조금 덜 좋아지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6.8%로 조금 올라갔고요. 정부 재정은 마이너스 3.7% 적자입니다. 예국보다는 여전히 괜찮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자 규모가 커졌죠. 네, 중국 경제 빨리 좋아져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5,791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35만 8,900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지난주에 1%에서 이번 주에 1.2%로 또 올랐는데요. 일본과 한국 등에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동안 하강 추세를 보이던 사망자 증가율도 0.1%에서 이번 주에는 0.2%로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표는 일본과 한국의 그 신규 누적 사망자 통계인데요. 일본이 신규가 10만 명이 가까이 되네요. 마스크 꼭 쓰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국제 밀 가격이 5개월 내 최저로 하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국제 밀 가격 동향을 보면은 3월 초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5월까지 피크하고 6월까지 가다가 6월 이후에 지금 급락하고 있죠. 지난 3, 5월 고점 대비 40% 하락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가격으로 복귀한 거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밀 가격 하락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밀 수출이 합의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흑해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그리고 미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산 곡물 수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 인근에는 사일로에 그 밀 2,400만 톤이 선적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공급 물량이 일시에 많아지는 거죠. 식량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최근 원유, 곡물 등 상품 가격 동향이 재미있는데요.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WTI 원유를 보면요. 지난 주말 97불 59전이거든요. 이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7.01% 하락한 거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5.9% 상승한 것입니다. 대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0.1% 하락하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8.8% 하락하였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12.2% 상승하였습니다. 원목은 한 달 전에 비해서 19.8% 올랐지만은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겁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7.1% 올랐고요. 파업류는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34.4% 하락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도 13.27% 하락하였고요. 코튼 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32.8%나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전쟁 중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유나 주요 곡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인플레이션 정점이 좀 지나간다는 느낌도 들죠. 이 상품 가격 동향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인도 인구가 내년 중에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엔 인구국의 보도입니다. 중국 인구는 현재 14억 1,300만 명이고요. 인도 인구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이게 내년 중에 역전된다는 거죠. 유엔이 예상하는 세계 인구 예상을 보면요. 올해 11월에 80억 명이 도달하고 2030년에는 85억 명에 도달하며 2100년에는 194억 명에 도달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1950년에 인구가 25억 명이었습니다. 1950년대 베이비붐 시대를 거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서 70년 사이에 인구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성 1인당 평생으로 낳는 아기 수를 보면은 2021년에는 2.3명이고요. 2050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드네요. 근데 이게 1950년 베이비붐 세대는 5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인 걸 아세요? 유엔은
1989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때부터 매년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한다고 하네요. 세계 인구가 함께 잘 사는 좋은 지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표는 국가별 인구수인데요. 3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한국이 딱 30위네요. 물론 북한 주민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2020년에 영국 일기예보 기관이 발표했던 2050년 영국 일기 예상이 지난 주말에 발표한 다음 주 일기예보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위쪽은 2년 전에 찍은 2050년도의 그 기후고요. 아래쪽은 지난 주말에 발표한 내주 초의 그 영국 기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현재 최근 북구 쪽의 기온이 평년보다 10 내지 15도 높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기상청이 발표했던 2050년 기온 40도 넘어가는 거 다음 주 기온 분포가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영국 기상청은 지난 주말 처음으로 적색 고온 경보를 발효시켰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는 영국 등 북쪽 위도 지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러네요. 사실 영국 등 그 북부 지역은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는 오히려 덜 덥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은 고온 그리고 가뭄, 홍수 등 여러 가지 기후위기가 심각함에도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네, 지난주에는 6월 CPI 9.1% 급등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주말에는 낙폭과대 반발로 이제 반등하였죠. 다음 주에는 기업 실적 발표가 주 관심사입니다. BOA 그리고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테슬라 등이 발표하는데요. 숫자가 많죠, 기업들. 실적에 따라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1%포인트까지 인상할 거라는 소위 그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인상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다우는 13.9% 하락, 나스닥은 30% 하락, 그리고 S&P 500는 20.5% 하락한 상태이고요. 지난 주말 국채 수익률은 2.930으로 전주 대비 조금 내렸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한 오늘의 명시 에밀리 디킨슨의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